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HBM은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딥시크 AI 관련된 이슈가 너무 크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또는 사도 되는 HBM, 그 다음에 AI 반도체 기업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테슬라 관련된 산업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딥시크 AI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딥시크 AI 파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국에서 만든 저렴한 AI가 정말 돈을 부어서 만든 미국의 AI를 압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딥시크 AI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저렴한 칩을 사용했는데도 빅테크의 최신 모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성능이 능가한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실제로 이게 그냥 자기들의 주장이면 그럴 수 있는데 열어보니까 주장이 아닌 것 같고 진짠 것 같더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딥시크의 모델 훈련에는 엔비디아의 H800 칩이 사용이 됐습니다. H800 칩이 뭐냐?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을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쓰는 칩보다 성능이 안 좋은 칩을 이용해서 미국에 있는 최신 모델과 비슷하거나 또는 그보다 능가하는 성능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쇠검을 목검으로 이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딥시크가 개발한 AI 모델 V3에 투입된 비용이 얼마냐? 약 78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78억이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얼마씩 넣고 있냐?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 플랫폼은 올해 데이터 센터 등 AI 인프라 구축에 9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78억, 뭐 많이 쳐봐야 80억 가지고 만들었는데 얘네들은 그 80억에 정말 몇백 배, 몇천 배 이상인 93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한 거죠. 근데 얘네랑 성능이 비슷하거나 얘네보다 성능이 좋다더라. 그러니까 충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딥시크 AI가 나왔더라 해서 이제 주가의 반응이 좀 격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117.63달러에 거래가 됐고요. 약 17.52% 폭락한 수준입니다. 엔비디아가 폭락한 이유 뭡니까? 뭐야? 그렇게 좋은 칩도 필요 없고 그렇게까지 많이도 필요 없네? 라는 생각 때문에 급락이 나온 거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브로드컴, 에이지, 이 주문형 반도체죠. 뭐 주문까지 해서 해야 돼? 그래봤자 지금 딥시크 AI보다 안 좋은데. 그래서 폭락을 했죠. AMD도 마찬가지고요. 퀄컴, ASMR 역시 반도체 쪽의 전체적인 급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2조 8,800억 달러로 3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대략 3조 4,927억 달러에서 6,127억 달러, 대략 880조가 시장에서 하루 만에 증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돈이 뭐 시장에서 사라졌다. 역사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고요. 시총 순위도 1위에서 단번에 3위로 주저앉으면서 아마존이랑 지금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4천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1등에서 2등이랑 싸우다가 갑자기 4등이랑 싸우는 처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런 흐름이고요. 그렇다면 얘가 뭐 얼마나 뛰어난 애길래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는 건가? 또 궁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딥시크 AI를 조금 정리를 해왔고요. 미국 수학경 시대인 AIME 2024 벤치마크 테스트에서는 약 79.8%를 얻었고요. 오픈 AI의 O1에 79.2%보다 앞섰다. 이게 중요하죠.
사실 오픈 AI가 쓰는 것보다도 덜 썼고 안 좋은 반도체 칩을 썼고 돈도 안 들어갔는데 오픈 AI가 돈을 쏟아붓고 있는 O1보다 성능이 좋게 나왔더라. 사실 이런 부분에서 충격인 거예요. 선별된 500개의 수학 문제 테스트인 매스 500에서 V3는 90.2%의 정확도를 보여 80%에 그친 다른 모델들, 뭐 라마, 제미나이 등등 있겠죠. 그 모델들을 또 압도했더라. 뭐로? 싼 비용, 별로 안 좋은 반도체 등등등 이용해서. 다중 언어 코드 생성 평가에서는 82.6%로 80.5%와 77.2%에 그친 GPT-4o와 라마 3.1을 앞섰더라. 이게 충격인 거예요. 같은 반도체로 해서 졌다 하더라도 중국이 대단한 걸? 이라고 하는 건데 같은 반도체도 아니고 같은 돈도 아니고 전부 다 떨어진 상태에서 붙었는데도 성능이 좋다더라. AI 데이터 기업 스케일 AI 알렉산더 왕 CEO가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발견한 것은 딥시크의 성능이 최고이거나 또는 미국의 최고 모델과 거의 동등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을 한 겁니다. 딥시크가 성능이 정말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반박이 안 될까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입니다. 딥시크는 오픈소스 모델이에요. 오픈소스 모델이 뭡니까? 그러니까 소스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열어볼 수 있고요. 누구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짜로 만든 건지 진짜로 만든 건지 누구나 열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어보고 진짠가? 가짠가? 소스만 열어봐도 사실 각 지금 뭐 메타나 오픈 AI나 지금 엔지니어들 또는 AI를 만드는 프로그래머들이 열어보면 모르겠습니까? 근데 열어봤는데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직접적으로 내리 깔 수가 없는 거죠.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것이다. 뭔가 데이터 센터에 돈을 더 썼는데 안 쓴 척 하는 것이다. 돈 칩을 더 좋은 걸 썼는데 안 쓴 척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추측만 할 뿐이고 실제 오픈소스 자체에서는 뭐라고 까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소스 코드를 수정하거나 자신의 하드웨어 환경에 맞게 최적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훈련 비용이 약 557만 달러입니다. 메타의 라마 3.1 추정 비용이 약 7,300억 달러인데 7,300억 원이죠. 이게 얼마라고요? 78억 원? 뭐 이쯤 됩니다. 몇 분의 1이에요? 거의 100분의 1이죠.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만들었는데 메타가 쏟아부은 돈보다 훨씬 좋다라는 거죠. 기존 AI 모델은 1조 개가 넘는 파라미터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매개 변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많은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측하고 추측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1조 개까지 써서 만들어내는데 딥시크는 6,710억 개 중에서 370억 개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6,710억 개를 모든 질문에 다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단한 질문은 이것만 쓰고 정말 중요한 질문이나 또는 많은 고민이나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질문에만 6,710억 개 중에 더 땡겨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1쪽에 쓰는 모델이랑 이것만 쓰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모델이랑 어디가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전력 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당연히 딥시크가 효율적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안에 좀 디테일이 있어요. 그리고 대형 기술 기업만이 AI를 다룰 수 있다는 기존의 모델이 깨졌고 경쟁이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AGI 또는 AI를 만든다라는 게 아무나 껴들 수 없는 경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1,000조, 2,000조짜리 기업들만 투자하고 만들 수 있는 몇백 조씩 넣어야 만들 수 있는 게 AI라고 생각했는데 딥시크 AI가 80억을 넣고 만드는 걸 보면서 뭐야 그렇게까지 반도체 많이 필요 없고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돈이 안 들어가도 되네라는 틀이 깨지면서 경쟁이 앞으로 AI에 대한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누가? 당연히 미국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누가 봐도 AI는 우리가 1등이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틀이 딥시크 때문에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뭐가 기억이 나고 어떤 게 떠오르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2의 스푸트니크 사태가 떠오른다. 이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최근에 딥시크 얘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스푸트니크 사태란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사건입니다. 이게 충격이에요. 할 수도 있지. 왜 그러냐면 미국은 무조건 우리가 러시아보다 기술력이 우위다. 우리가 러시아 위에 있다라고 확신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소련이 먼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면서 야 우리가 이거 기술력 지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잘못하면은 이 기술력을 계속 밀리다 보면은 먹히겠는데? 이런 걱정을 한 거죠. 중요한 거는 야 쟤네 좀 위협이 돼 좀 무서워 이게 아니라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1등이고 우리 기술력이 최고야 였는데 얘네가 쏴버린 거죠. 충격을 먹습니다. 소련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고요. 소련의 과학기술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는 공포감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소련이 우리를 이기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확신했지만 그 완전 틀 자체가 깨져버린 거예요. 위기감이 엄청 몰려오는 거죠. 야 우리가 좀 안일했다. 그래서 바로 1년 뒤 1958년 우주 개발을 전담하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설립하고요. 우주 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소련과의 경쟁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야 이제 우리도 밀려선 안 된다. 우리도 이젠 싸워야 된다. 이제 인정하자. 지금까진 밀렸지만 이젠 밀리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은 1969년 아폴로 11호를 통해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며 경쟁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둡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깁니다. 이기는데 이 위기감을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은 트리거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1등이야 라는 생각이었는데 그 1등이야를 꺾는 사태가 이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사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뭐가 비슷할까요? 딥시크 사태는 인공지능이나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들이 기술 우위를 점할 가능성에 대한 서방 세계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1등인데 라는 생각을 깨버리는 이슈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아니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싹이 트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무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냉전의 스푸트니크 사태처럼 딥시크 사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새로운 냉전 양상 속에서 벌어졌다는 거죠. 왜? 계속 AI 반도체 칩이라든가 계속 AI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를 계속 때렸단 말이에요. 성장하지 못하게. 그럼에도 뚫고 올라왔다는 거는 위협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딥시크 사태는 서방 국가들로 하여금 AI 연구 개발, 윤리 기준 설정, 기술 인프라 강화 등을 더욱 빠르게 추진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이제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최근에 이제 발표한 스타게이트 같은 발표를 조금 더 강하게 빠르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고 대단한 뭔가 협회라든가 아니면 대단한 뭔가 국가기관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뭐 봤죠? 나사를 봤죠. 나사처럼 AI를 관장하는 뭔가 국가기관이 설립될 확률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밀어주면 어쨌든 결국엔 이길 거지만 지금은 그만큼 위협을 느끼는 시기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등 기술 동맹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야, 우리 지금 힘 모아야 돼. 이거 안 모으면은 야, 중국한테 진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흔들리고 어렵고 무섭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보자면 중국도 데이터 센터에다가 돈을 많이 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됐던 거지. 아예 기반 자체가 없는데 만들 수 있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중국도 정부가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급증 속 전국적으로 컴퓨팅 허브 8개를 구축하려고 8조 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8조가 아니고요. 전부 다 합치면은 한 37조의 돈까지 더 추가돼서 뭐 40조가 넘게 AI 데이터 센터에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22년 출범한 둥수시산 프로젝트는 중국 동부 지역 데이터를 서부 지역으로 옮겨와 처리하는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한 40조 부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것도 중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기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고 애초에 이게 뒤에서 있었기 때문에 전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AI를 둘러싼 미중 기술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국가 컴퓨팅 허브 건립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도 어쨌든 투자를 했었다는 얘기고요. 근데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보면서 미국이 위기감을 느끼고 투자라든가 또는 국가기관이라든가 뭔가 대단한 발표가 단기간에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는 SK하이닉스 HBM이 흔들릴 거예요. 분명히 한번 이렇게 흔들릴 겁니다. 물론 한국장이 열리기 전에 뭔가 발표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흔들릴 건데 그건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SK하이닉스는 세계 HBM 업계에서 1위로 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독보적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1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빼놓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단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픈 AI, 일본 소프트뱅크, 오라클 약 720조 원을 투자해 스타게이트를 설립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발표를 한 상황에서 여기서 분명 뭔가를 더 깊고 더 강한 발표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왜? 위기감을 느낄 때니까요. 그래서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 목표인 만큼 HBM 최강자인 SK하이닉스가 스타게이트 AI 인프라 공급망에 최우선 순위로 진입을 할 거고 추가로 뭔가 분명 강력한 발표가 있을 텐데 거기에도 수혜받는 기업은 SK하이닉스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딥시크 사태에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눌림목이 나왔을 때 관심을 둬야 됩니다. 제가 이 눌림목 얘기를 할 때 뭐 많은 분들이 욕을 했어요. 빠지겠냐? 밀리겠냐? 왜냐하면 제가 항상 하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SK하이닉스의 실적이었습니다.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좀 늘긴 하지만 실제 영업이익이 꺾인다. 언제? 2025년 1분기에.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다가도 좀 꺾이는 시기가 올 것이다. 바로 이 구간이 될 거다라고 전 생각을 했죠. 그래서 1분기는 조금 눌림목이 나오거나 꺾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실적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실적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수출 전망 추이를 봤을 때 2024년도 4분기보다 2025년도 1분기의 전망이 더 안 좋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수출 전망 지수가 안 좋다는 거는 제일 핵심이 반도체 판매량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판매량이 진짜 줄겠구나 전망이. 그래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걸로 전망이 나왔구나.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로 그렇게 되고 있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2025년 1월 20일까지 1일부터 수출을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작년 대비해서 그리고 전월 그러니까 2024년 12월 대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죠? 수출이 떨어지고 있죠. 네, 수출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좀 줄어들긴 했지만 실제로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을 비교해 봤을 때 12월은 그래도 플러스였습니다. 1월은 지금 마이너스예요. 정확히 말하면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출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진짜로 줄고 있네. 언제보다 4분기보다 줄어들고 있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출이 줄어들고 실적이 줄어든다는 거는 눌릴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딥시크를 예상하고 한 건 아니었지만 아마 이번에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SK하이닉스는 지금 얼마? 저는 개인적으로 19만 원 이하가 내려왔을 때 우리 천천히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뭔가 국가기관 발표나 뭔가 집중적인 언급이나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저희는 눌림목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19만 원 이하부터 우리는 관심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눌릴 가능성은 원래 높았다. 근데 2분기, 3분기가 오히려 좋은 분위기로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알겠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아까 테슬라 산업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전혀 적을 필요 없고요. 적을 때도 없어요. 개인정보 적을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무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테슬라 관련된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일론 머스크 총정리 자료집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24일, 23일, 20일, 21일, 20일 추천주도 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장전에 저희가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평생 운영할 거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